안녕하세요, 여담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의식 있는 작품으로 만날 거예요. 무너진 극장입니다. 자, 배경은요, 우리 곧 선거죠,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사전 투표를 미리 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투표한 친구 있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두 분이나 하셨어요? 이 비밀 투표라서 물어볼 수는 없네요. 뭐 어떤 거를 뽑았을까요? 궁금한데 선생님이? 눈 아파. 어떤 거를 했을까요? 친구들마다 이게 또 다르니까 뭐 몇 번을 했었을까요? 이 사람 이제 없어졌나요? 그래서 눈부셔라. 몇 번 했나요? 몇 번 했어요? 대답을 안 하네요. 비밀 투표라서. 자, 3.15 부정선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죠. 그죠? 이승만의 장기 집권 12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도 자유당들이 횡포를 부려서 뭐 정전사태라든지 투표통 바꿔치기라든지 투표한 그 전체 마을 사람들은 100명인데 득표를 해보니까 개표수는 150장이 나온다든지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이후에 김주열 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최루탄이 눈에 맞아가지고 그 인천 아파트에 시체로 뜬 불쌍한 대학생. 자,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특히 이제 규탄의 대상은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4월 26일 날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시작은 3.15 부정선거부터 3.15 부정선거 화살표 4.19 혁명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물론 4.16 하야까지도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4월 26일 날 대통령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걸 우리가 하야라고 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무슨 소설이라고 합니까? 자전적 소설이라고 부르죠? 자전적 소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 소설이나 분단 소설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이호철 작품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데모나 이 시위가 올바른 것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찰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자, 해볼게요. 맑은 날씨였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이 바로 맑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깔려있을 거예요. 맑은 날씨 줄 긋고 상황과 대비되는 평화로운 배경입니다. 앞으로 계속 똑같은 말 아마 반복하게 될 거야. 상황과 대비되는 평화로운 배경. 자, 시간적 배경, 날씨의 배경이 우리 왜 운수 좋은 날은 똑같죠? 배경과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랑 일치해서 어두침침하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수 좋은 날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내 풍경은 여기서 시내는 살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서울의 풍경입니다. 시내의 풍경은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막 닿았을 적에 받은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서먹서먹한 인상이라는 것은 군인과 시민들의 대치 상황을 말합니다. 군인과 시민의 대치 상황.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거리마다 도열에 서 있었고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세모 치세요. 바리케이트. 자, 우리 바리케이트가 쳐 있으면은 오지 마라. 강압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강압적이고 폭력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소재 앞으로 세모 쳐볼게요. 강압적, 폭력적 소재들입니다. 강압적이고 못 오게 막는 거니까 못 나가게 막는 거니까 폭력적 소재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바리케이드가 쳐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건물들 당연히 세모죠. 불타고 있는 거니까 강압적 폭력적 분위기 형성합니다. 탄흔 당연하죠. 탄흔 세모 치시고 자, 총알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도로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고 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줄 꺼주세요.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자, 아까 얘기했던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의 어떤 배경입니다. 상황과 대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 이 배경의 역할이라는 게 운수 좋은 날처럼 상황과 일치하는 배경이 있고 이런 작품처럼 상황과 대조적인 상황이 있어. 근데
확실히 더 부각되는 상황은 방금처럼 대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퓰리처상 같은 그런 상을 받았던 사진을 보잖아요.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는 상황에서 전쟁 총알이 흩어 지나간 이런 곳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가 뭐 이렇게 놀고 있다. 탄피들을 가지고 뭐 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1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과는 대비되는 배경적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비참함을 부각하고 있다가 맞는 답일 겁니다. 자, 계속.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서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서로들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히 지어 보이고 있었다. 자, 여기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민주주의, 혁명의 호기심이에요. 이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까? 혁명의 호기심. 자, 분노는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겠죠.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히 지어 보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계엄사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고, 자, 계엄사의 포고문 세모 쳐주세요. 강압적 이미지 형성입니다. 노 대통령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담화문은 어떤 내용인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 노 대통령은 늙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집중한 군인들이, 자, 집총, 자, 모두 모인 군인들이 세모 치세요. 이것도 강압적, 폭력적.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라도 벌일까봐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죠.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고, 자, 이게 도시 상공으로 접근해 왔다는 말이 정오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오가 되고 있다. 자, 낮 12시가 되고 있다. 바람은 더욱 뜨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지대를 벗어났다. 자, 대치 상황을 묘사를 통해서 전개했습니다. 묘사. 대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중랑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 서울을 완전히 벗어났다. 자, 시간도 아까 있었는데 공간도 있죠. 시간, 공간, 전개 방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입니다. 시간, 공간, 전개.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는 전개 상황입니다.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갔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너무 똑같죠. 계속 배경을 평화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공동묘지는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자, 이거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라하다는 뜻이에요. 공동묘지가 무덤 같지 않다는 말은 정식 봉분이 쌓이지 않다. 봉분이 뭔지 알죠? 이 무덤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록 올라온 그 흙무덤 있잖아. 이게 없어. 없기 때문에 이게 초라하지. 이게 보통 방치되어 있는 무덤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 무덤이란 느낌을 주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들이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됐죠? 자, 죽음은 다만 광물성의 의미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줄 거 주시고요. 죽음의 비극성이 부각되지 않은 허탈함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고 나면 끝인 것 같아. 단순히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광물성 이미지 끝인 것 같아. 죽음의 비극성이 부각되지 않은 허탈함입니다. 우리가 얘 친구가 죽어서 평길이라는 친구가 데모 시위하다가 실제로 죽었대요. 죽었는데 실제 이름이 평길인지는 몰라. 친구 죽어서 4.19 경명 발발 직전에 친구한테 간 거야. 갔는데 친구 무덤에 갔는데 시위하다가 죽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죠. 내 친구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죽음이라는 게 진짜 한낱 그냥 광물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해서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부정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규탄하다가 죽어버린 21살짜리 청년의 시체. 이게 바로 자신의 시위대 친구입니다. 시위대 친구, 혁명 친구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다? 허탈하고 초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봉분이 제대로 없는 공동묘지다? 그러니까 내 친구의 묘가 어딘지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대충 묻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1시간 이상이나 헤매서야 간신히 찾아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그것이 설마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을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특별히 관리되지 않았다. 됐죠? 특별히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어버린 친구가 결국은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은 허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쌤들 쌤들 일부가 이 시체를 온전히 다 묻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단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였다.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고 이거 뭐죠? 메모 쳐볼까요? 종달새 봄을 알리는 새 아니에요? 저 종달새
소나무 사이를 거쳐오는 바람 소리도 네모치세요. 아름다운 자연 소리인 것 같은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오미트는 잡초도 네모치세요. 뜨거운 태양의 냄새에도 네모치세요. 뜨거운 태양 네모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모친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생명력이 올라가고 있는 생명력. 됐죠?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대비됩니까? 얘랑 대비되는 거 어떤 거? 무덤, 죽음. 무덤과 죽음이랑 대비됩니다. 자, 이 작품 지금 다 어때? 배경 묘사를 보면 긴장감 때문에 위기 일발인 도심지와 평화로운 날씨 대조. 죽음, 초라함, 딱지딱지 붙어있는 희생자들의 무덤과 대조되는 막 다시 살아나는 잡초들이라든지 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조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고요. 중략 부분 줄거리 얘가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많이 이제 집결하고 있는 시내로 갔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블라블라블라 넘어가고 그때 나 또한 무대에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막이며 스크린은 산산조각 찢겨져 있었고 무대의 마룻바닥도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자, 거기에 우리는 이거 뭐지? 좀 폭력인데 군중의 폭력성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력성과 광기. 여러분들 과연 이게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시위대의 모습인지를 반성해야 됩니다. 수많은 관객들을 매혹시키면서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배우가 자,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 들어가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비친 광경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 어둠과 자, 어둠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 어둠은 독재 정권이에요. 자, 어둠과 독재 정권과 밝음은 자유시위대입니다. 민주화 시위대. 독재 정권과 민주화 시위대. 시위대의 경계는 얘들의 경계는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르지 않았다. 즉 독재 정권과 민주화 시위대의 모습은 비슷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되게 충격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4.19 혁명 시위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도 더 나을 건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잘못됐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똑같다. 그리고 그러나 어둠 쪽보다는 자, 이거 줄 거 보세요. 밝은 쪽이 더욱 광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지? 민주화 시위대의 어떤 거? 광기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 시위대의 광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A를 보도록 할게요. 자, A.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자, 어떤 방심 상태? 이거 광기나 비판적인 부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로의 해방 상태더라. 이런 본능이야말로 체로탄을 맞으면서도 자, 억압당하면서도 애써 진행시켜갖고 즉 어떤 거? 자, 여러분들 있잖아. 앞에 잠시만 볼까? 인간은 질서를 지향하게 무질서를 지향하게? 인간은? 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무질서를 지향한다고 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파괴를 좋아할까 아니면 안정을 좋아할까? 파괴를 좋아한다고 얘가 보는 거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질서로의 해방 상태를 좋아한대요. 사실 얘를 보면은 애기들일수록 지나가는 벌레를 그냥 지나가자고 밟아 죽이지. 맞지? 잠자리 막 이렇게 양쪽 날개도 확 뜯어보고 막 이런 거 애기들 그렇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좀 이렇다 이거야. 그런데 시위대들은 그런 본능에 충실한 거야. 어떻게? 체류탄을 맞으면서도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계속 시위를 하는 거야. 어떻게? 무질서하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합니다. 이런 본능이야말로 체류탄을 맞으면서도 자, 독재 정권의 억압을 말합니다. 군 간부의 군경들의 억압입니다. 억압을 당하면서도 애써 진행시켜갖고 대열을 만들어갔던 데모의 다른 한쪽 면 줄 꺼주세요.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 바로 요겁니다. 폭력성입니다. 폭력성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데모의 바깥쪽에는요. 자, 데모의 바깥쪽 줄 끄고 명분입니다. 데모의 표면적인 명분은 법률, 도덕, 종교, 심지어 신화적인 것, 요게 바로 데모의 명분입니다. 자, 이 법률은 맞죠? 법률은 얘들아 독재 정권을 지향해요? 자유를 지향해요? 법률? 자유를 지향하죠.
그죠? 법률은 맞아요. 도덕적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 얘들의 안쪽 모습은 계속 읽을게요. 데모의 그 안쪽에는 이런 도치, 이런 공동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 공동무의식이라는 게 바로 집단심리, 군중폭력성을 말하는 겁니다. 집단심리와 군중의 폭력성. 자, 그러니 데모가 가지고 있는 우리 A 전체는 데모의 양면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의 양면성. 데모는 겉으로는 법률과 도덕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이다? 집단 광기를 드러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인데 이 작품의 주제는 4.19 혁명의 객관적인 고찰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 작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